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학평 30번 고1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양수 a랑 m이 있고 함수 f랑 g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fx는 ax제곱이고 gx는 mx 플러스 4a. 그러면 이제 그림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자, f가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g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맞닿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a랑 b라고 했고, 그러면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은 fx와 이제 4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점 중 하나가 이제 5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는 당연히 지름이니까 만나는 거고, 이제 5도 추가적으로 지나고, 그러면 남은 한 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p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p의 좌표를 이제 k, fk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지금 ABP 삼각형이 있겠죠. 이 삼각형과 ABO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5배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그때 이 정도 조건만을 가지고 fk와 g-k 값을 곱한 값을 한번 구해봐라. 즉, 문제의 의도는 딱 이 정도 조건만을 가지고 이제 f랑 g를 완전히 복원을 하라는 의도죠. f랑 g가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좀 특이한 조건인지를 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제 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랑 g가 있어서 이렇게 두 점이 만나는 건 그렇게 대단한 조건은 아닌데, 이렇게 원을 만들어 봤더니 신기하게도 원점까지 지나더라.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런 컨셉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배웠을 때, 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 문제는 잠시 있고, 예를 들어 이게 y는 이제 gx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y는 fx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제 최대 두 근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알파라고 해보고 여기를 한번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와 f가 정확히 주어졌을 때 알파 베타를 찾으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했었냐면, 자, gx랑 fx랑 같다고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죠. 이렇게 되면 k의 x-알파, x-베타. 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시사하냐면, 이게 만약에 이 함수가 다항함수고 두 개가 다 약간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 그리고 그것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 둘을 같다고 해놓고 이걸 풀었을 때, 즉 한쪽으로 넘겨서 빼기를 취해서 같다고 해놓으면 인수를 뭐랑 뭐를 갖는다? x-알파랑 x-베타를 갖는다. 이 컨셉을 이 문제에서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 보면, 자, 4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자, 제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를 한번 이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설정해 봤다고 치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이 만나냐면 이제 0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 이렇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어떤 거의 뭐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어떤 거의 제곱은 뭐 어떤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fx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총 몇 차가 되죠? 이걸 이 세모 제곱을 넘겼다고 치면, 아직은 다 식을 안 적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이제 4차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이 뭐가 된다?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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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할 만한 게, 이제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설정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알파랑 베타랑, 그러니까 x-알파, x-베타, 그리고 x, 이 세 개가 인수로 묶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 뽑아낸다면 남은 1차식이 바로 이 P의 좌표를 함의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팅을 할 건데, 자, 한번 만나는 이 A 좌표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파, F 알파. 그리고 B를 베타, F에 베타.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키냐면, 지금 이게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A랑 B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F와 G의 교점이라고 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fx 마이너스 g의 x를 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0으로 두면 근을 제가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죠? 자, a분의 m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자, 놀랍게도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4a니까 그냥 상수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4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중점을 이 빨간색으로 여기를 그냥 편하게 한번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C의 좌표를 한번 적어보면 C는 A와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F 알파 더하기 F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일단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x 자, 원 C는 이게 좀 네, 한번 그냥 적어 볼게요. 자, 원 C의 식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자 2분의 f 알파 더하기 f 베타의 제곱. 근데 그게 자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분의 f 알파 더하기 f 베타의 제곱. 왜냐하면 원점을 지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OC의 제곱 그게 바로 이건데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한다?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고 했죠? fx를 대입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p, a, o, b 이 4개의 정보로 담은 방정식이 추출이 되겠죠. 자, 근데 대입을 하기 전에 잠깐 좀 정리를 할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할 만한 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를 보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하고 뒤에 이 찌꺼기가 남는데 여기도 찌꺼기가 남는데 이게 상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f 알파 더하기 f 베타의 y는 0.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fx를 대입을 할 건데 그 전에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걸 풀면 자, 이게 근을 몇 개를 갖는다고 했죠? 4개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 그리고 0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0을 갖는 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여기 0을 대입을 하면 0,0을 대입을 하면 이게 다 사라지니까. 근데 알파랑 베타를 그러면 어떻게 추출을 시킬 거냐? 이렇게 추출을 시킬 거예요. 양변에다가 알파 베타랑 F 알파, F 베타를 더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이제 뒤에 만약에 이게 있으면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모양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이걸 더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은 알파 베타 더하기 F 알파의 F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이제 한번 y에다가 일단 끝까지 써볼게요. 자, y 마이너스 f 알파 y 마이너스 f 베타는 알파 베타 더하기 f 알파 f 베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y에다가 f를 대입을 할 거예요. 자, 대입을 하고, 자, 이쪽도 한번, fx는 이제 ax 제곱이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표시를 하면, 자, fx는 ax 제곱 대입.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f x 마이너스 자 fx를 일단 여기에다가만 대입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빠졌네요. fx 마이너스 f 베타는 알파 베타 더하기 자 a 제곱에 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래서 한번 알파 베타로 묶어볼게요. 알파 베타에 1 더하기, a 제곱,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자, 이게 근을 몇 개를 갖는다? 4개를 갖는다. 근데 우리는 확정적으로 3개를 알고 있어요. 알파, 베타, 그리고 원점. 자, 그럼 알파를 한번 집어 넣어보면 이건 당연히 0이 되겠죠. F 알파 빼기 F 알파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냅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어도 여기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알파를 넣으면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그리고 베타를 넣어도 여기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가 뭐라고 했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알파, 베타,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4a 제곱.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a 값을 찾았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자, a가 몇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 a는 2분의 1.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 이건 딱 나온 겁니다. 자, gx는 자, mx 더하기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이거를 여기다 적을게요, 한번.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목표가 뭐였죠? 우리가 하려는 건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뽑아내는 거였어요. 이 식에서.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얘를 다시 갖고 와서 적어 볼게요. 얘를. 자, 이 식을 다시 좀 적어 보면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x-알파, x-베타 더하기 f x-f 알파 fx 마이너스 f 베타 이게 0.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식에도 한번 ax 제곱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자 a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는 0.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묶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a 제곱에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예정된 결과예요. 이거는 당연히. 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자, 얘는 1 더하기 a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 제곱 알파 베타 이거죠?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는 사라질 운명이니까. 이건 예정된 결과죠.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상수 쪽은 사라져야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이게 매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a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0. 근데 그러면 x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뽑히고 a제곱은 나눠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p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p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p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 원이랑 c와 이 fx 있죠? 이거의 연립식인 거예요. 연립식. 근데 확정적으로 우리는 뭘 알고 있다? 근이 4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그 k죠. k. 문제에서 명시한 k.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알파, 베타, 그리고 원점 0. 근데 우리가 이거 3개는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게 어디에 인수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인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k랑 0이 어디에 섞여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전개를 한 겁니다. 괜히 이렇게 전개를 한 게 아니에요. 얘랑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것만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근데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걸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네, 뒤에는 제대로 썼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k가 나왔습니다. k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더라. 자, 그런데 이 값도 우리 알고 있죠? 자, 한참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이게 뭐라 그랬죠? a분의 m이라고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그럼 k는 뭐라고 나오죠? 자, 얘는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p의 좌표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p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m, 2m의 제곱.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마무리를 할 건데 대부분의 정보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었죠? 바로 이거였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5배 관계에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점직선 공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밑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직선 공식을 적용한 거랑 여기서 적용한 거 이것이 5배 차이 난다 라고 하면 이제 남은 n 값도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계산인데 우리는 자 gx였죠. gx. 자, gx와 원점 사이의 거리. 자, y는 gx와 원점 5 사이의 거리.
이건 어떻게 나오죠? 자, 이 녀석이 y는 gx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할 거예요. y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하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y는 gx와 자, p 이제 우리 좌표를 알죠. 마이너스 2m, 2m제곱 사이의 거리.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공식에 대입을 하면, 자, 여기다가 똑같이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 분모는 똑같고, 대입을 하면, 2m제곱 더하기 2m제곱 마이너스 2의, 자, 절대값.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5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자, 식을 전개를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4m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자, 이건 경우가 하나밖에 없죠. 자, 이 녀석이 10 아니면 마이너스 10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절대로 마이너스 10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은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니까. 근데 여기는 제곱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을 그냥 안심하고 벗겨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2를 넘기고 자, 4로 나눠주면 자, m제곱이 3. 근데 m은 양수라고 했으니 m은 루트 3. 그래서 m값까지 구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뭐라고 나오냐? fx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2분의 1의 x제곱이고 g의 x는 자, 루트 3x 더하기 2가 됐습니다. 그리고 k값도 구했죠. k값.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k 곱하기 g의 마이너스 k였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 녀석은 f의 마이너스 2루트 3 곱하기 g의 2루트 3이니까 자, 6 곱하기 자, g에다가 2루트 3을 대입을 하면 6 곱하기 8. 그래서 답은 48.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래서 계산이 이제 굉장히 길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이게 호흡이 그렇게 막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길어도 결국에는 이게 다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전개를 거침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였다? 몇 번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알파, 베타로 설정했는데 근 4개 중 3개는 이미 알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도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은 정보는 어떻게든 뽑힌다. 뭐에 대한 정보로? 내가 알파랑 베타로 설정을 했으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로. 그래서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원의 방정식, 이게 그리고 점직선 공식까지 여러 유형이 되게 복합되어 있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